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 자료로 낮추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습권과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다시 공은 국회로 돌아갔는데 이 재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교육부는 일단 올해는 학교들이 자율 채택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찬성 178인, 반대 93인. 네, 취재 기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부가 결국 이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제2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시도교육청에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일부 학생만 디지털 교육 자료로 AI 교과서를 쓰게 되면 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쓰면서도 디지털 과몰입 방지 대응책이나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거부권을 쓰면서도 이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도 이 교육부가 교과서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설명이 됐습니까? 예, 오늘 국무회의 끝나고 바로 교육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여러 이유를 제시하면서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면 AI 디지털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교과서를 만들고 활용할 수 없게 돼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교과서의 지위가 아니면 이 AI 교과서가 의무 그리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재정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도 꼽았습니다. 또 교과서 지위여야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물 활용, 또 가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고요. 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해온 교과서가 지위가 바뀌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혼란을 줄여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새학기 시작이 뭐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 AI 디지털 교과서 놓고 지위가 좀 불안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교과서 지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번 정부가 거부권을 써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 다시 의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줘야지, 찬성해줘야지 법안이 통과되거든요. 이 범야권표를 모두 합쳐도 192석이라서 300명 모두 표결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이 법이 통과할 때 범야권에서 2명 기권표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표결에서 다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면서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교과서 지위를 가지면 원래는 모든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쓰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AI 교과서 관련 업체들이 정부가 제시한 전면 도입 1년 유예와 자율 선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도 예고한 상황이라서 현장 도입 이후에도 법정 공방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법정 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AI 교과서의 교과서화를 반대해왔던 야당과 교원단체에서 나온 입장 있을까요? 예, 오늘 거부권 행사 직후에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 거부권에 대해서 가처분과 헌법심판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야당과 교원단체 등이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교과서 검정 공고를 내고 2달 뒤에 시행령을 바꿔서 AI 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줬던 절차상의 문제부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모든 교육감들이 AI 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반대하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또 교과서가 되면 교과서 비용이 시도교육청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건데 이미 지난주에도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쓴 바 있거든요. 이 교육청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AI 교과서에도 예산을 쓰면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쓸 돈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해력 하락, 디지털 과몰입, 디지털 기기 관리 부담, 교사의 역할 및 권위 축소, 개인정보 유출,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우려가 높았습니다. 지금껏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네. 이제 정책을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이 재정 압박은 심해지고 현장에 여전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 입장을 내놓은 곳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지역교육청에서 우려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이 울산교육청이 제2요구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를 처음 낸 건데요. 이 올해 지역 내 학교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희망학교에 한해서 시범 도입하고 평가와 검증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울산뿐 아니라 경남, 전남, 제주교육청은 이미 시범 운영 형태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토로한 바 있고요.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서채경 교과서보다 10배 가까이 비싸다 이런 지적을 AI 교과서를 두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일찌감치 AI 교과서를 전면 활용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법안 거부권으로 교과서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책 추진에 이런 교육청들은 동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대전, 부산 등 교육청 등은 이 법안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이 제2요구권이 활용된 이후 이 교육청들의 대응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이 AI 교과서의 장점은 활용하고 문제점은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